국민 라디오 알렉산데르 쇠데르베리 지음,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 제5회. 이 드라마는 북로드 협찬으로 꾸입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 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의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아직 배 위에 있지만 이엔스 휴대전화에 신호가 잡혔다. 주소록에서 번호를 찾았다. 실오음이 몇 번 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자 기분이 밝아졌다. 할머니, 저예요. 잘 안 들리시겠지만 지금 덴마크에 있어요. 네, 유틀란트. 출장 왔어요. 전화드리고 내일이나 모레 찾아뵐게요. 네. 잠시 후 옌스는 자기 괴짝 2개를 힘겹게 가판 위로 옮겼다. 아론이 나타났다. 바다는 조용했다.
어둠 속에서 부릉거리는 엔진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옌스는 큰 어선이 다가오는 것을 간신히 볼 수 있었다. 어선은 화물선 옆에 멈췄다. 그런데 아론! 아론! 혼혈 사내 하나가 배로 올라와 아론에게 활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두 팔을 벌렸다. 아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같이 갈 사람이야.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론, 저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어? 자동 화기를 나르고 계셔. 좋아. 아론, 내가 부탁한 건 가져왔어? 응. 알았어. 소피의 집에서 70m 정도 떨어진 주변 지역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좁은 자갈길에 벤을 세워두었다. 라르스, 그는 벤 뒤에 달아둔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아 리시버와 연결된 헤드폰을 썼다. 리시버는 녹음기에도 연결돼 있었다. 그는 소피네 가족이 저녁을 먹는 소리를 스테레오로 들었다. 요새 기름진 음식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누가 주시는 음식을 먹는 거더라? 알베르토, 엄마는 고기만 주지 않았어. 야채도 먹으라고. 그리고 이 싱싱한 토마토도 좀. 라르스는 소피를 2주째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를 감시하고 사진을 찍고 그녀 생각을 한다. 쓸 수 있는 말이 없어. 특별한 것도 없고. 난 뭘 받았어야 하지? 솔직히 소피의 말에 뭔가 함축된 게 있어 보여. 그런데 그걸 풀어내는 게 아니, 소피는 순결해. 사고가 투명해.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건 소피의 군더더기 없는 이 말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고,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야. 라르스는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 몇 시간 동안 안락 의자에 누워서 싸구려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고 소피가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소리를 들었다. 들리는 것이라곤 가끔 책장을 넘기는 소리뿐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라르스는 소피 옆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왜 컴퓨터를 안 쓰고 타자기를 써? 흉하게 빛바랜 잠옷을 입고 나타난 아내를 본 라르스. 나간다. 라르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알았어.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와! 밤을 혼자 보내는 거, 그거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 줄 알아? 라르스는 꼬냑을 다 마셨고 와인병도 비웠다. 책장에 있는 쉐리마저 마셔보았다. 정말 형편없군. 맛없는 데다 역겨워.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사무용 의자에 기대앉아 소피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 현관문을 열쇠로 여는 모습, 부엌 창문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모습, 우편함에서 신문을 꺼내는 모습, 화단에 심은 장미뿌리 순을 자르는 모습을 지켜봤다. 라르스는 소피가 어디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 표정의 뉘앙스를 전부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자기 같은 사람이 한 여자의 모든 것을 알게 되다니 놀라웠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 그럴 리 없다. 마침내 운명이 그에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려는 걸까? 라르스는 제일 마음에 드는 소피의 사진을 몇 장 골라 출력해서 서랍 속에 숨겼다. 여기는 병원.
소피? 누구시죠? 저를 아세요? 이름표도 안 붙였는데 어떻게... 저는 구닐라 스트란드베리예요. 몇 마디 나눴으면 하는데.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소피는 빈 병실로 구닐라를 안내한 뒤 문을 닫았다. 소개를 이제야 하네요. 전 경찰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쩐 일로? 그냥 얘기만 하러 온 거예요. 앉아서 얘기해도 될까요? 구닐라는 소피가 끌어다준 의자에 앉았다. 소피는 병실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구닐라는 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소피는 기다렸다. 잠시 후 구닐라가 고개를 들었다. 전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또 말이 없었다. 소피는 기다렸다. 구닐라가 입 밖으로 꺼낼 어휘를 고르고 있음은 직감됐다. 액토르 구스만과 친구 사이신가요? 액토르? 아니요. 친구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서로 만나기는 하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왜 모르시는 건가요? 두 분이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액토르는 환자였어요. 병원에서 이야기를 나눴죠. 자, 원하시는 게 뭐죠? 죄송합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도대체 말재주가 늘질 않네요. 구닐라는 정신을 가다듬으려는 듯 소피의 눈을 바라봤다. 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재수 없는 러시아 새끼. 고기밥이나 되라. 됐어. 이쯤 되면 되졌겠지. 미하일은 물속에 떨어졌다. 그를 향해 쏜 총알들은 털끝만한 차이로 빗나갔다.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동안 총알들이 물에 들어온 뒤 속도가 떨어지면서 빙글빙글 돌며 휙휙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몸을 돌려 물속에서 다시 배 쪽으로 향했다. 산소가 부족해서 수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배의 옆면이 비스듬하게 생겨서 목숨을 건졌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다봐도 선체 아래쪽까지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미하일은 선체 옆에부터 계속 움직였다. 팔에 힘이 없어. 미하일은 몸이 아파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녹초가 되도록 헤엄쳐 부두에 다가가니 배가 바다 멀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낡고 녹슨 케이블이 보였다. 꽤나 애를 쓰고 엄청난 고통을 겪은 끝에 그는 부두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왔다. 흠뻑 젖은 채 렌터카에 기어올라 조수석 수납함에서 GPS와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보스인 롤란테에게 전화를 했다. 네, 적은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데려간 사람들 둘 다 죽었지요. 배에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사람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도.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베트남인 선장은 미하일에게 인정사정 없었다. 코와 갈비뼈 몇 개가 부러졌지만 참을만 했다. 선장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미하일은 선장 코앞에서 그의 키자비를 총으로 쏴 죽였으니까 키자비를 죽인 건 거기에 대한 벌이었다. 널 때리거나 나한테 총을 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분노를 품은 적이 없었다. 왜냐, 그들은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니. 나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체첸인들을 상대로 한 잔혹한 전쟁에 2번 참전했다. 집중 포화의 표적이 되어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던 적도 있다. 인간이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에 가까운 극한의 상황이었다. 나는 친구들이 총에 맞고 산산조각 나고 불타는 걸 봐왔다.
그리고 나 역시 적들한테 똑같은 일을 했다. 그러나 결코 분노나 복수심 때문에 행동했던 적은 없었다. 어쩌면 그래서 살아남은 건지도 모른다. 미하일의 보스 랄프가 그의 오른팔 롤란트와 대화를 나눈다. 또 차 안이다. 다행입니다. 미하일이 살아있어서. 그렇게 꼬리가 밟히나. 일단 사지로부터 탈출을 했어. 미하일답지가 않아. 미하일 그 친구, 내 명령을 받아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일 때든 누군가를 두들겨 팰 때든 스톡홀름으로 가서 아달베르토 구스만의 아들을 차로 칠 때든 늘 똑같은 자세였어. 미하일은 자기가 한 일이 옳은지 그른지 결코 돌아보지 않아. 미하일은 길가의 술집으로 차를 몰았다. 술집 화장실로 가서 상처를 최대한 단단히 싸맨 다음 진통제 4알을 삼켰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앉아 맥주 3잔을 곁들여 음식을 먹었다. 온몸이 아직도 죽을 듯이 아팠다. 길가 모텔에 방을 잡았다. 옷을 모두 벗고 거울에 비친 몸을 살펴봤다. 상체에 푸른 멍이 보였다. 어깨를 돌리며 목을 두둑 꺾었다. 총알 자국 4개, 파편에 다친 흉터들.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롤란트. 알렉산데르 쇠데르베리치음,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 이 내용은 소설 악명 높은 연인을 드라마화한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북로드 협찬이었습니다. 라디오 소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